여러분은 벤앤제리스 아이스크림을 먹어본 적이 있나요? 이 업체는 창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경영 전략과 마케팅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실과 정의는 이긴다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영호입니다. 오늘은 진실을 파는 벤앤제리 아이스크림을 배워라 입니다. 벤앤제리스 아이스크림 맛있죠? 뉴욕에서 태어난 벤앤제리스 창업자인 벤 코헨 그리고 제리 그린필드는 처음부터 아이스크림 사업에 올인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벤 코헨은 수공예를 하고 싶어 했었고요. 제리 그린필드는 의대생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도 없던 1970년대 원격교육 대학에서 아이스크림 제조 수업을 듣고 난 후에 아이스크림 사업에 꽂혔다고 합니다. 이 수업은요, 상업용으로 대량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내는 수업이 아니라 집에서 유기농 우유와 박목란 등 아주 제대로 된 재료를 가지고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준 수업이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바로 버몬트주 벌링턴이라는 도시에 1978년도에 아이스크림 가게를 처음 1호점을 열게 됩니다. 가족들을 위한 맛과 영양을 갖춘 아이스크림 가게가 점점 사람들의 입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해당 지역의 대기업 아이스크림 회사가 이런 작고 꼴보기 싫은 업체를 그냥 둘 리가 만무죠. 이 작은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초창기 사업이 조금 잘 되기 시작하면 동종의 대기업이 여러분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서 이상한 술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실런지요? 중소기업이 고객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서 진실만큼 강력한 것은 없다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준 그리고 본질에 대해서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기업 아이스크림 업체인 필즈버리가 전국 중간상에게 벤앤제리스 아이스크림 취급을 금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갑자기 시장을 빼앗긴 벤앤제리스는 처음에는 소송을 걸려고 준비했으나 시간과 비용 모든 면에서 열악하고 불확실했기 때문에 전략을 바꿉니다. 즉 고객들에게 그들의 진실을 보여주기로 한 것입니다. 벤앤제리스는 필즈버리 본사 건물 앞에서 도우 보이는 세상이 두렵지 않은가 라고 피켓을 만들고 성토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도우 보이는 이 대형 아이스크림 업체 필즈버리의 마스코트 인형을 이야기합니다. 도우 보이라고 하는 그 필즈버리 마스코트 인형을 쓰고 피켓을 만들고 세상이 두렵지 않은가 라고 만든 그 스티커를 버스 안, 비행기 여러 곳에 광고를 시작합니다. 아이스크림 포장 상자에도 똑같은 문구와 함께 800번 전화 서비스 안내를 기재하는 등 반격을 가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1970년대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고객들은 그제서야 벤앤제리스가 공경에 처한 것을 알게 되고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고 드디어는 중소기업인 벤앤제리스가 대기업인 아이스크림인 필즈버리를 이겼다는 승리하게 되었던 해피엔딩 스토리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불공정 거래를 당하게 되면 여론을 이용하라는 것을 저는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것만이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턱대고 법에만 호소하지 마세요. 배부른 변호사에게 더 배부르게 하지 말고 여론에 호소하는 방법을 채택해야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경찰관이 무릎으로 죄 없는 민간인의 머리를 눌러 사망케 한 사건을 잘 아시죠?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흑인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벤앤제리스는 분명한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성명서도 발표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 벤앤제리스 직원들은 너무 화가 납니다. 지난주에 또 한 명의 흑인이 미니애폴리스 경찰에 의해 살해된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소리 높여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인의 피해자들과 함께 서야 합니다. 피부색 때문에 억압하는 자들을 향해 말입니다. 우리는 백인 우월주의를 철저히 붕괴시켜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방법으로 4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대통령과 의회 등이 이런 사태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모두 사과할 것. 두 번째, 1619년부터 이어진 흑인에 대한 차별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법률안을 통과시킬 것. 세 번째, 경찰의 권력 남용에 대한 국가적 태스크포스를 만들 것. 네 번째, 법무부는 시민들의 권리에 대한 부서를 통해서 유색 인종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 라고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과연 아이스크림 제과 회사들이 이런 사회적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최근 코로나 사태 후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 이슈에 대해서 벤앤제리스는 선명한 자신들의 언어로 사회의 이야기를 합니다. 벤앤제리스는 1970년대 개업 이래 지금까지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회사가 아니라 소비자와 제품 공급사들을 포함한 공동체를 우선으로 여기는 회사라는 것을 끊임없이 전달했고, 대부분의 소비자는 이 회사가 그런 공익적인 회사라는 것을 다 이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뻔히 보이는 압력을 어떻게 개인 혹은 힘없는 일개 회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요즘같이 모바일이 발달한 세상에는 여러 채널을 이용해서 동병상련의 기업 그리고 개인의 힘을 모을 수 있는 장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갑질하는 대기업과 단체에게 본때를 보여주세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제발 혼자 고민하지 말고 힘을 모으는 방법, 그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례 기업 벤앤제리스처럼 사회적 운동에 적극 동참하시고 기업가 정신을 보여주세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공동체에 기업 이익의 일부를 환원하는 정책도 유지하면서 사회와 함께 기업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유통구단 김용호의 진실을 파는 벤앤제리스를 배워라 편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